1951년 중공군은 우수한 병력과 산악기동 능력, 야간 전투 역량 등을 보여주며 남하하였지만 유엔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고 여기에 병참선이 길어지게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중공군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한국군과 유엔군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대규모 공세작전을 준비하게 되고 가용 병력을 전부 동원해 총공격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1951년 4월 22일 1차 충계 공세가 시작됩니다. 중공군의 공격을 받게 된 유엔군은 큰 피해를 입고 캔사스 선에서 밀리게 되지만 축차적인 지원전을 펼치며 서울을 사수하였고 병력을 재정비해 마침내 새로운 방어선인 노네임 선에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1차 공세에 만족하지 못한 중공군은 한 달 후인 1951년 5월 전체 병력의 80%인 54만 명을 동원하여 다시 한번 총공격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2차 충계 공세입니다. 당시 아군의 배치를 살펴보면 미 1군단, 미 9군단, 미 10군단, 국군 3군단, 국군 1군단으로 되어 있었고 이 중 국군 6사단은 미 9군단 이하에 편성되어 경기도 양평의 용문산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용문산의 높이는 1157m로 남쪽에는 남한강, 서쪽에는 북한강, 북쪽에는 홍천강이 위치하는 등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맥이 험준하여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중공군은 6사단 지역을 공격할 부대로 정유산이 지휘하는 제63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들 병력의 3분의 1은 과거 공산당 소속의 팔로군이었고 3분의 2는 강제로 동원된 국민당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63군의 병력 규모는 본부 병력 5,000명, 187사단 8,000명, 188사단 9,000명, 189사단 8,000명으로 총 3만 명에 달했고 이들이 보유한 장비로는 야포와 박격포, 70mm 직사포, 소련식 소총과 체코식 기관총 등이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공격 작전은 보통 접적이동, 공격, 돌파, 전과 확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공격은 다시 공격 준비 단계와 공격 실시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공격 준비 단계에서는 적과 약 20m 떨어진 지점을 사단 직결지로 하고 전투에 필요한 각종 보급품을 수령하며 공격 개시 전날 밤 전선에서 약 10km 떨어진 연대 직결지로 진출합니다. 그 후 대대는 전선에서 2km 지점까지 접근하여 그곳에 병력을 숨기고 예하중대에 구체적인 명령을 하달하며 이때 각 대대에는 3명의 나팔수와 1명의 피리수가 배치되어 아군의 공격을 독려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격 실시 단계를 살펴보면 보병대대는 3개의 중대와 1개의 박격포 소대로 편성되며 1개의 중대가 가로 300m, 세로 400m의 공간에 전개하여 돌파부대인 1중대가 중앙에, 포위부대인 2중대와 3중대가 후방의 양측방에 위치하며 박격포 소대는 1중대의 직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실시합니다. 공격 신호에 따라 1중대가 돌격을 시작하면 2중대와 3중대는 신속히 축후방으로 우회하여 목표를 포위하게 됩니다. 각 소대에는 3명으로 이루어진 공격조가 편성되어 있는데 수류탄 투척조는 소총을 소지하지 않고 오로지 수류탄만을 소지하며 조장의 신호에 따라 일제히 수류탄을 투척한 다음 후방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 2파 공격은 3명으로 구성된 기관단총 공격조가 나서게 되고 마지막으로 소총을 보유한 돌격조가 공격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들 소총 돌격조는 보통 고참병들로 구성됩니다. 중공군의 대대장은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예하 중대장과 소대장에게는 일체의 재량권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1중대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나머지 중대들의 위치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중공군 63군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예상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의 공격 시기와 장소 그리고 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아군의 정보기관들은 중공군의 주공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지 그 징후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9군단의 전방지역인 지암리 일대에서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이 집결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강총역 부근에서는 북한강을 도하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중공군 제63군이 6사단의 정면을 향해 공격해 들어올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육사단은 용문산을 방어하기 위한 진지 편성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 당시 육사단의 사정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1차 충계 공세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집중 공격을 받은 육사단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크게 패하여 30km 이상 후퇴해야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육사단의 피해는 소총 2200정, 로켓포 66문, 박격포 42문, 곡사포 13문, 차량 87대였으며 3분의 1의 병력이 손실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전선을 노네임 선으로 내려야 했기 때문에 육사단의 패배는 매우 치욕적인 것이었고, 당시 미군들은 육사단을 보고 겁쟁이 블루스타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육사단은 사단 전력의 재건에 나섭니다. 육군본부의 인사국장이었던 오덕준 중장은 대구 제1보충대에서 1600명의 보충병을 모아 사단으로 보내주었고, 육군 병원에도 방문해 아직 치료가 덜 끝난 장교단을 설득하여 장교단을 편성하였고, 포병 대대장도 105mm 곡사포 18문과 견인 차량을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육사단은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전투가 시작되기 전 편제상 전력의 88%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51년 5월 1일 육사단장 장도현 준장은 이연대를 방문하여 연대장 김봉철 대령과 1대대장 이성훈 소령을 체포해 사단 사령부로 호송하라고 헌병에게 지시합니다. 사창리 전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훈시합니다. 지금까지 청성부대는 단 한 번도 패한 일이 없는데 너희들이 사창리 전투에서 망쳐놓았다. 이 오명을 씻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진지를 끝까지 지킨다면 사단은 최대한 지원하겠다. 사단장은 주 방어선인 용문산에 19연대와 7연대를 두고 공병대를 동원해 철조망을 가설했으며 약 460발의 지뢰와 부비트랩을 매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를 전방의 경계부대로 배치합니다. 여기서 이 연대가 맡았던 경계부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세적인 수색 및 정찰을 실시하고 원거리 사격으로 적을 교란한다. 적의 공격을 지연시켜 경계부대가 아군의 주방어지대인 것처럼 기만한다. 결정적인 전투는 피하고 신속히 철수하여 사단의 예비대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번 전투에서 이연대에게 주어진 임무는 기존 경계부대의 역할과 달리 절대 철수를 하지 않고 방어선을 고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이연대장이 된 송대우 중령은 1대대를 미사리에, 2대대를 우럽산에, 그리고 3대대를 예비대로 하여 353고지에 배치했습니다. 당시 이연대의 각 대대는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에 1대대는 장교들을 모이게 하여 각자의 소지품을 전부 불태우면서 훗날 국립묘지에서 만나자고 다짐하였고, 이 대대는 결사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사창리 전투의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사단 본부에서는 경계부대인 이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대당 30명의 노무자들을 할당했으며 81mm 박격포탄 1000발, 상당량의 실탄, 그리고 일주일분의 식량을 보급하며 지원에 나섭니다. 이러한 와중에 사단과 각 연대의 수색대에서는 전방으로 진출하여 수색전을 전개합니다. 지난 사창리 전투에서 적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치욕적인 패배를 맛보았던 육사단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적정 파악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이 연대장은 연대 수색중대에 중공군 포로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은 포로를 통해 적의 침투 예상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색중대는 전방에 진출하여 포로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렇게 빈손으로 부대로 복귀하면 연대장의 엄포를 두른 후 또다시 수색에 나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대 수색중대는 일주일이 넘게 산속을 헤매던 중 중공군에게 퇴로가 차단되어 고립되었다가 아군이 용문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 구출되었습니다. 한편 이 연대장은 수색중대의 성과가 없자 2대대 6중대에게 다시 포로를 잡아오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6중대는 남사면과 가평 부근에 진출하여 수색을 실시하던 중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을 발견하고 급하게 철수하게 됩니다. 6중대는 철수를 진행하던 도중 선두의 이 소대가 중대 규모의 중공군과 조우하게 되고 치열한 전투 끝에 적 10명을 사살하고 1명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당시 잡힌 포로는 얼굴이 하얗고 얼룩무늬 위장복을 입고 있었으며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것으로 보아 적의 간부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육중대는 계속 철수하던 중 미군 항공기의 오인 사격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무사히 복귀하였고 포로를 잡은 공로로 부대 표창을 받았습니다. 육사단은 포로를 신분하여 적의 전술 기동로를 파악했으며 시간상으로 보아 그들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예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1951년 5월 18일 05시 사단은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이로써 용문산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무기박물관에서 채널 멤버십을 운영합니다. 무기박물관의 멤버가 되시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미공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